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우리 천일문 기본 조동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좀 이 남은 부분이 그래도 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할 얘기가 좀 많아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조동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should의 마지막 쓰임과 함께 여기 살짝쿵 보이시죠? 자주 보이는 조동사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제 should부터 마무리를 짓죠. 이 should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이외에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뭐냐? 놀라움, 뜻밖의 일, 노여움, 유감 등의 감정을 나타낼 때 그 놀라운 일, 그리고 그 뜻밖의 일, 노여움이나 유감 등의 감정이 어떤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hould가 끌고 있는 내용이 놀랍거나 이 should가 끌고 있는 내용이 뜻밖이고 노엽고 유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strange나 odd, surprising, a shame, a pity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다르게 should를 쓰지 않고 동사의 적절한 시제를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should를 생략하고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아휴 그러면 뭐로 한 번 더 얘기를 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should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hould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이거 생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해석은 했는데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가능성이라는 것을 좀 열어놓으셔야 해요. 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어휘 책 가지고 공부 많이 하시죠? 뉴스테디에서 나온 어휘 끝. 저도 현장에서 친구들이랑 그걸로 같이 하는데 그 단어를 외우라고 할 때 이 단어에 주어진 첫 번째 표제어, 첫 번째 것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내가 가장 익숙한 거, 내가 가장 편하게 외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쏙쏙 뽑아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개를 다 주어진 이유가 있겠죠. 얘가 이렇게도 쓰이고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네가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should를 그냥 하나의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의 해석이 힘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내가 그 뜻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내가 해석해 놓은 한국말을 내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실제로도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뭐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라거나 좀 챙겨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81번 문장을 볼까요? It is not so strange.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 뭐가? 걱정이 should produce, 만들어내는 거예요. Physical symptoms, 신체적인 증상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걱정이 반드시 신체적인 증상을 만들어내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걱정을 하면 신체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근데 나처럼 그게 걱정인지 스트레스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야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 자체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다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 시제를 찾아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It is not so strange. 이상하지 않아. Where produces physical symptoms. 이러한 사실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자기 시제 찾아서 쓸 수도 있다. should를 생략하지 않는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82번으로 가서 볼게요. It is a shame. 부끄러운 일이야? 혹은 유감이야? 라는 얘기야. 유감이야.
뭐가 유감인데요? He should miss such a golden opportunity.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유감이다가 맞겠죠. He should miss. 그가 놓쳐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다니 유감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본래 시제 찾아가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He misses. 그가 놓친다야? 그러면 그는 일반적으로 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놓쳤다는 그 사실이 유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상 missed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should를 생략하고 miss의 형태로는 쓸 수가 없다. 원래 이게 should를 생략하면 동사 원형이 오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또 그 순간에 맞다. 이거 주장 제한 명령 요구의 가정법에서 should 동사 원형이 있었지. 이렇게 그때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번에는 자주 보이는 조동사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should에 쓰면 다 잘 보셨고요. 빈출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빈출. 자주 나온다. 이 말이죠. 자주 보이는 조동사 표현 자주 나온다.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독해에 자주 등장하는 조동사 표현이라고 해서 used to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used to 자체는 used to가 조동사예요. 자, 그리고 밑에서 보겠지만 be used to 하고는 쓰임이 좀 다릅니다. 일단 used to라는 애를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 이게 이게 일단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조금 학교 선생님이랑 수업하실 때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어떤 책에서는 우드가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현재와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과거에 규칙적으로 되풀이된 동작, 상태는 쓸 수 없음. 뭐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책에는 상태를 쓸 수 없는 것만 말고는 would와 used to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인 습관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게 다양한데 우리 천일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 다 의미가 하곤 했다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책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규칙적으로 되풀이된 동작을 의미하며 유스트와 같은 의미이다라고 우리 책에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과거의 습관, 뭐뭐 했다, 과거의 상태를 같이 쓸 수 있는 건 used to다. 즉 상태를 뜻할 때는 would를 쓸 수 없다. 요거는 모든 책 동일합니다. 되세요? 그래서 요게 used to와 would가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호환 가능하냐 안 하냐는 책마다, 저자마다, 교수님들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 참 선생님 그러면 내가 내신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would랑 used to는 습관을,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호환 가능하지 않아. would는 이런 뜻이고 used to는 이런 뜻이야. 달라. 라고 했으면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태를 뜻할 때는 would를 쓸 수 없다라는 거는 모든 책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자, used to는 현재는 더는 하지 않는 동작이나 상태임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요것도 다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used to를 써버리면 과거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나 일인데 그것이 현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낸다. 자, would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이 있다?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현재와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 혹은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혹은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다. used to와 똑같다. 이 세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3번 문장을 보시면 I would 혹은 I used to admit 나는 고기를 먹곤 했어. 난 고기를 먹었었던 사람이야. 하지만 now 지금은 I'm a vegetarian. 채식주의자야. 고기를 안 먹어. 채식주의자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 자, 384번이에요. He used to put on. 그는 뭐뭐 하곤 했다. put on. 얻곤 했대. 무게를 얻곤 했대. 즉 살이 찌곤 했다. every winter. 겨울마다. 매년 겨울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계절 타면서 나 겨울에 살쪘다가
봄이나 여름에 빠졌다가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자, until 언제까지 그가 스키 타는 것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매년 겨울에 살이 쪘었대요. 자, 이게 만약에 봄이나 여름에 다시 안 빠지면은 이 사람은 계속 찌기만 하는 거네, 그러면? 엔간히 찌다 말아야 되는데, 그쵸?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스키를 타기 시작했나 봐요. 그죠? 385번 문장입니다. Where did you used to? 그랬어요. 자, 우리 used to는 조동사인데 use라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데려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부정문을 나타낼 때 didn't used to로 쓴다. 근데 이것도 또 말이 되게 다르다. 상태를 나타낼 땐 didn't used to를 꼭 써야만 하고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거 나타낼 때 used not to를 쓸 수도 있다는 책도 있고 안 된다는 책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잘 안 나오고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didn't used to 요게 이제 정석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물어볼 때는 did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요런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Where? 어디에? Did you used to live? 너는 살았었니? 이 말이에요. Before you move here.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너 어디에 살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살지 않죠? 거기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물어보는 거다. 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 used to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be used to를 사용한 이 문형이랑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문이랑. be used to는 use라는 동사에 수동형이 있고요. 또 어떤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쬐끄맣게 보이시는 거야? 보여? 자 보면 be used to ing가 있죠. 그래서 조금 크게 써볼까요? be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사용되다. 그래서 요게 이제 use의 수동 형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만날 수동 형태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to 뒤에 이게 전치사 to라서 동명사 ing나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익숙하다라는 뜻이 되죠. 나랑 되게 친한 지금 부천에서 학원 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이거를 익숙하다라고 친구들한테 외우게 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하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저는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출처를 밝힙니다. 걔 누구 건지. ing.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e used to는 be accustomed to, 뭐 get used to 이렇게 다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used to와 연결해서 같이 요거를 짝꿍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익숙하다 볼게요. She is not used to eating spicy food. 됐어요. 그녀는 익숙하지 않다. 뭐 eating spicy food. 매운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 아직 못 먹어. 이 말이야. 자, today microwave ovens 전자레인지는 are widely 널리 사용된다. to heat food 음식을 데우는데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외우실게요. 이 글을 외우고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잠깐 정지하시고 외워주셔도 좋고요. 우리 같이 좀 볼게요. 일단 얘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심심하면 나오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그냥 나왔을 때 이게 뭐였지? 이렇게 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엄청 자주 등장하는 거는 요 위에 2개. 그 다음에 요 cannot help ing 정도. 나머지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서 아주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would like to 동사원형, want to 동사원형이랑 같은 뜻이에요. would like가 want랑 같은 뜻이니까. 그죠? 이거는 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죠. 근데 feel like ing도 역시 기억을 해주세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부정사 쓰고 싶으면 would like, want to 쓰시면 되고요. 동명사 쓰고 싶다. 그럼 feel like 해서 like 전치사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would rather도 꽤 많이 나옵니다. would rather. 저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than 자체가 뭐뭐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B보다는 난 A를 더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may as well. 여기도 이제 as나 than을 써서 뭐뭐 하느니 차라리 요거 하는 게 더 낫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may well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may as well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외웠거든. 너무하네요. 나 진짜 외우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진짜 외우는 거 너무 못해요. 그래서 계속 봐야 돼. 계속. 기억날 때까지. 계속. 어쩔 수 없었어. 이걸 알아야지. 영어는 70이 외우는 70이 단어고 한 거기서 10 더하면 7, 80까지 해서 거의 외우는 거라고 봐요. 나머지 10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또 나머지 10은 이제 언어적인 어떤 면들을 또 보여줘야 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그냥 as가 없으면 뭐뭐일 것 같아. 간혹 당연하다라는 뜻으로도 꽤 나옵니다. 간혹.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봤고요. Cannot help ing 이거는 되게 옛날 노래 중에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그 노래 잘 모르더라고요. 부를 순 없고. 자, 그래서 cannot help ing 이거 돕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이고요. cannot과 원형 같이 잘 나와요. 되게 이거 두 개 다 같이 알아두셔야 하고요.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를 정말 다 외워야 되나요? 네. 진짜 자주 나오나요? 예. 우리의 경제적인 교재를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386번 문장 가볼게요. We'd like to thank you.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싶네요. 왜? For your suggestion. 당신의 제안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뭐에 대한 제안이었어요? Introducing, 도입하다, 소개하다예요. 그래서 more employee wellness program, 더 많은 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제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제안을 해줬나 보지? 그치? 387번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쌤, 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I would. I would나 had는 이렇게 줄였을 수 있죠. I would rather 내가 차라리 attempt to 시도를 하겠다. Do something great.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게 낫겠다. And 그리고 실패하는 게 낫겠다. than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뭐보다 attempt to do nothing.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하느니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뭔가 위대한 일을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패하는 게 더 낫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388번 If you have to have a dream. 네가 have to have 가져야 한다면 a dream 꿈을 가져야 한다면 you may as well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dream big 크게 꿈꾸는 게 더 낫다. 이왕에 꿈을 꾸려면 크게 꿔라 인데 내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김창완 선생님이 알아요? 요즘은 배우로 많이 나오시죠. 원래는 그때 당시 싱어송라이터죠. 자기가 작사 작곡 다 하고 노래까지 하는 산울림이라는 그런 밴드를 하시는 분인데 꿈을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면 더 좌절하기 때문에 자기는 꿈을 갖지 않고 목표를 가지란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젊은이들에게.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꿈을 갖고 있어서 혹은 꿈에 좌절해서가 아니라 내가 별로 꿈을 안 꾸거든. 저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자.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나중에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어. 만큼만 하자.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를 이루기도 했는데 꿈 자체가 꿈을 세워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너무 크게 꿈을 꾸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389번입니다. When I hear great music. 내가 멋진, 훌륭한 음악, 너무 좋은 음악을 들을 때 I cannot help ing 뭐라고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Being inspired. 자, inspiring은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being inspired 했으니까 뭐 수동태 예습인가? 내가 영감을 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By it.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뭐예요? Great music이 되겠죠. 오케이. 390번입니다. Parents. 부모들은 cannot be too careful. cannot to가 나왔어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careful, 조심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About their words and actions.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엄청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before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 앞에서. 그쵸. 아이들은 뭐 다 본대로 그냥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 아이는 어른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카나 좀 나이 차이 나는 사촌 동생이나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친구들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391번 books. 책은 may well.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하는 뭐뭐인 게 당연하다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be 되는 거예요. The only true magic. 유일한 진짜 마법일 것이다가 좋겠죠. 마법인 것도 당연하다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마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마법. 책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 책에서 구현된 것이 정말 영상이나 이렇게 아니면 그림으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툰 많이 보시나요? 안 되나? 공부하셔야 되나? 저는 웹툰을 좋아하는데 그 웹소설이 원작인 웹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댓글에 와,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실지 진짜 궁금했는데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막 찬사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산귀환 같은 거. 나 너무 좋아하는 웹툰인데 최근에 다시 연재가 시작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중이에요. 작가님 화이팅!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 안에서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고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책 안에서는 정말 무수하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소설가가 한 얘기니까. 자, 392번부터 393번까지는 우리말을 영작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옳으면 동글뱅이, 틀리면 X로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세요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신에서 흐름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법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 자리에 조동사, 자 지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may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라는 거는 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원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어법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나 또 어휘, 흐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동사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꼭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you may well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No, nothing. 너는 뭐뭐일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야. Knowing things by halves. 반만 아는 것보다. 뭐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than과 함께 쓰였잖아요. 뭐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를 줘야 되니까 may well이 아니라 may as well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뭐보다? 반만 아는 것보다. 그치? 그래서 여기 해석이 없어도 우리가 요거를 보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나 모의고사 이 지문에서 요거를 발견하면 항상 얘기해 주거든. 여기다 as 넣어놓고 혹은 as 빼놓고 맞네 틀리네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 그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자, 집 없는 개와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So whenever I meet homeless dogs and cats 만날 때마다 나는 그들이 가엾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가 맞는데 cannot but니까 원형 feel sorry for them 요렇게 써줘야 된다. 되시죠? 근데 이 집 없는 고양이가 사람이랑 사는 집이 없는 개랑 고양이를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아파트에도 고양이들이 있어. 길고양인데 걔네는 집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그런 게 우리 집 그 계단 밑에 보일러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던데? 그래서 나한테 항상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진짜야. 걔네가 문 앞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옹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려. 그럼 들어가.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나한테 또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다봐. 문을 열어라. 열어드려요. 걔네는 집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것 같은데? 캣맘도 있고, 캣맘도 있더라고. 자,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어구를 순서대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조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요. 제가 주어입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 가지 봤어요. would like to 동사원형, want to 동사원형, feel like ing. 주어진 거 볼게요. would like요. 그래서 I would like. 뭐뭐 하고 싶습니다. 자, to까지 자동으로 가고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give가 주다잖아. 그죠? 그럼 드리다는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그냥 give예요. 네, 주고 싶어요. 자, 이 give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you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to를 봤더니 to가 하나밖에 없네. would like to에서 가져다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you 쓰고요.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요거 남았어요. 몇 가지 유용한 조언. Some useful 조언 tips를 on how to learn efficientl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동사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챕터 7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애증의 관계죠. 우리와 수동태를 만날 겁니다. 수동태는 여러분 이게 우리말의 사동, 피동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드시는 것 자체는 잘하세요. 얘 요로 옮기고 요거 삐삐삐를 바꾸고 요거 이렇게 빼면 돼. 요거는 잘하시는데 막상 해석에 있어서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동태, 영어의 수동태는 우리말의 사동, 피동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수동태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고 어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건지 그거를 아셔야 이것이 해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 해석이 너무 힘드셨던 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말끔하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조동사 표현 어디 갔죠? 요거 요 조동사 표현들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겠습니다.